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화재 폭발 사고들. 화재는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걸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곤 하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도 화상을 심하게 입으면 환자의 엉덩이나 배, 허벅지에서 피부를 떼어내 이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인체 조직으로 만들어진 피부 이식제를 사용합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한국에 경쟁사가 없는 제품을 하겠다. 동양에서는 최초, 아시아에서도 최초의 제품이 많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체 조직 피부 이식제 개발에 성공. 매출의 60에서 70%를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인체 조직 은행을 설립한 작지만 강한 글로벌 바이오 기업 한스 바이오메드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소기업이 힘이다의 박서원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것들이 피부나 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인체 조직 이식제 그리고 의료기기들인데요. 이것이 골 이식제 그리고 이것이 피부 이식제입니다. 모두 국내 최초로 개발된 제품들인데요. 세계 인체 조직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대한민국 바이오 기업의 자존심 한스 바이오메드를 만나봅니다. 얼마 전 미국, 호주 등 세계 10개국 80여 명의 의사들이 한스 바이오메드를 찾았습니다. 의료용 라이브 시술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It really provides usable solutions to the problems we see in patients. I think are very reputable. I think that the products are durable, safe, and effective. And there is a wide selection of products as well that I would be able to offer to my patients. 이곳은 한스 바이오메드의 심장이라 불리는 연구소. 이곳에서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인체 조직 피부 이식제, 뼈 이식제를 아시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수입품에 의존하던 유방 보형물도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 이젠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2도 이상의 화상이나 인대 파열, 잇몸 결손 등으로 피부가 심하게 손상되었을 경우 피부 대체제가 필요한데요.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인체 조직 피부 이식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공정은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털과 그리고 지방 그리고 점 등을 제거하는 장면입니다. 화상 환자에게 인체 조직 피부 이식제를 사용하면 상처가 아물면서 이식된 피부에 새로 혈관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면역 거부 반응 없이 자기 피부처럼 되는 제품을 만들려면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피부 이식제를 만들 때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줘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진피층에 붙어있는 지방 조직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콜라겐 손상을 줄이면서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작업자들이 제품의 콜라겐 성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기증된 피부 조직을 화학 처리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데요. 먼저 여러 가지 용매를 사용해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표피, 진피의 세포 및 지방 성분을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그리고 동결 건조를 통해 진피층의 콜라겐 구조만 남기는데요. 이렇게 동결 건조한 뒤에는 남아있는 다른 세포는 없는지, 새로 혈관이 생성되는데 꼭 필요한 콜라겐 성분은 잘 남아있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조직 안에 있는 세포들이 다 제거가 되었음을 확인을 하고 또한 이 조직에 남아있는 이 콜라겐 번들들이 온전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콜라겐만 남은 피부의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보시는 것과 같이 반투명 상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인체 조직 피부 이식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의 실제 피부처럼 자리 잡아가는 게 특징인데요. 화상 전문 병원에 찾아가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상처 조금 말고는 전반적으로는 이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는 다 이제 어느 정도는 더 하실 수, 이제 사실은 재활하면서 더 하실 수 있고 또 이게 더 해야 됩니다. 상처가 있기는 하지만 뭐 아직 호전은 많이 됐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그죠. 이게 지금은 재활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마나 더 이제 진행이 좋은지는 나는 모르죠. 의사 선생님인지 이제 판단하시고 난다는 거 다 알고. 그래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진피가 안에 있기 때문에 원래 사람은 표피하고 진피가 같이 있었는데 화상 때문에 그걸 손상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을. 그거를 이제 진피를 복원시켜 놨기 때문에 운동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또 이게 이제 재활 치료가 이제 그 중에 있거든요. 또 이게 이제 지금 관절 부위가 이제 부드럽게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제가 뭐 처음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는 잘은 모르죠. 얼마나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되도록 우리가 이제 수술할 당시부터 이제 이렇게 진피를 쓰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화염 화상으로 폭발로 인해서 10월 달에 저희 병원 응급실로 온 환자입니다. 응급실 내원 당시에 손목 그리고 손 그리고 상체를 포함한 약 한 20% 정도 되는 깊은 2도와 3도가 동반된 환자였습니다. 이런 부위는 관절 부위는 아주 깊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인공 피부 중에서 사람 유래 진피 대체물을 쓰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슈어덤 같은 인공 사람 유래 진피를 사용한 사진입니다. 거의 이 부분이 관절 부분이 거의 다 아주 두껍게 회복이 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거의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 전량을 거의 다 하게 됐는데 이거를 갖다가 개발함으로써 수입하는 전량을 국산화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앞으로 외국에 수출을 할 수도 있는 아주 우수한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전량 수입해 쓰던 상품을 국산화해서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은 것은 물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고 있는데요. 새로운 것을 향한 과감한 도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1등만이 살아남는, 최초의 제품만이 살아남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최초, 아시아에서도 최초의 제품이 많고요. 인체 조직 피부 이식제를 만드는데 성공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인체 조직 뼈 이식제 개발에도 뛰어들었는데요. 뼈 이식제는 척추 수술이나 치과 시술 등 사용되는 곳이 다양해서 피부 이식제보다 그 시장 규모가 10배 가까이 큽니다. 뼈 가운데가 텅 비어버리는 골낭종의 경우 안에 인공뼈를 채워줘야 하는데요. 기존의 뼈에 잘 생착되고 면역 거부 반응 없이 새로운 뼈가 차오르도록 골 유도를 잘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골 유도가 잘 되는 인공뼈를 만들려면 기존의 뼈에서 칼슘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화학 용매를 이용해서 뼈에 있는 무기질과 칼슘을 제거하면 이렇게 하얀 가루가 남게 됩니다. 기증받은 뼈에서 불필요한 조직들을 제거한 후 뼈를 파우더 형태로 가공하여 제품화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공정은 저희 제품 중에 환자에게 이식하였을 시 골 유도를 일으키는 DBM 제품의 생산 공정인데 골 유도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뼈의 칼슘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뼈의 칼슘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인체 조직 뼈 이식제는 피부 이식제보다 만들기 어려워 미 FDA 심사 기준을 충족시킨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10여 곳에 불과한데요. 일단 골전도는 골결선 부위를 채워주고요. 세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지지체 역할이고요. 골유도는 이식한 후에 뼈 형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뼈 이식제가 되려면 골전도 효과와 골유도 효과가 모두 우수해야 합니다. 골낭종으로 비어있는 공간에 뼈 이식제를 넣었더니 점차 뼈가 차오르는 걸 엑스레이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플란트를 시술할 때에도 치조골이 무너져 있는 경우 뼈 이식제를 넣어서 보강한 후 임플란트를 시술하게 되는데요. 치과에 찾아가 치과 치료를 할 때 인체 조직 뼈 이식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뼈 이식제들은 치과에서 주로 임플란트 수술 시 부족한 잇몸뼈를 만들어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아시아 최초로 인체 조직 뼈 이식제로 미국 FDA 승인을 받고 미국 인체 조직 표준을 정하는 AATB 승인도 받았는데요. 국제적으로 할 때는 이제 해외 규격을 좀 따라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국내 규격뿐만 아니라 해외 규격도 같이 맞춰서 품질 시스템도 정비해야 되고 또 시설도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법이 좀 미비해서 오히려 미국 FDA 규격에 준수해서 시설이라든가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정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 경쟁력에 더 월등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 만들어진 인체 조직 뼈 이식제는 기구를 통해 사람의 몸 안에 넣게 되는데요. 사람 몸 안에 들어가는 제품인 만큼 품질 관리가 엄격합니다. 제품은 물론이고 멸균 상태로 밀봉이 잘 돼 있는지 포장도 철저하게 체크하는데요. 테스트 시약을 넣어서 충격을 준 뒤 성분의 변화가 없는지 체크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제품 자체가 특히 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 인체에 이제 이식이 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안전성과 그리고 성능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나서 제품화를 해야 됩니다. 뼈 이식제들은 적용되는 부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게 되는데요. 보통 10가지 정도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한스바이오메드는 겔 형태, 뼈 형태, 가루 형태 등 수십여 가지 제품을 출시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체 조직 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퀄리티가 되지 않으면 생산이나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입니다. 저희는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이 인체 조직 사업을 생산, 판매, 유통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기업입니다. 이러한 품질력으로 인해서 저희가 현재 약 7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1호 조직은행으로 인체 조직 이식제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한스바이오메드의 황호찬 회장을 만나봅니다. 한스바이오메드 황호찬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처음 여기서 딱 들어왔는데 이곳이 실험실이라고요. 예. 딱 보기에는 사무실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고 쾌적한데 그렇죠. 어떤 실험실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구소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대덕에 있는 기존 연구소인데요. 그곳에서는 이제 인체 조직 이식제, 피부 이식제나 피부가 없는 사람한테 피부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피부 이식제, 뼈가 결손된 환자는 이제 뼈를 또 만들어드려야 되니까 뼈 이식제, 뭐 그런 걸 위주로 하고요. 이곳에서는 탯줄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최첨단 그 난치병을 치료하는, 예를 들자면 당뇨병이나 알츠하이머나 이런 것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스바이오메드의 전초 기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한스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고요. 아시아 최초, 국내 최초, 세계가 놀라는 바이오 제품들을 출시할 수 있었던 건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전망이 있고 또 확신이 있어야지 또 창업을 하고 도전을 하실 텐데 그런 확신 혹은 뭐 전망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뭐 화상 환자 할 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뭐 손과 얼굴에 화상을 당했는데 이것도 여기는 이제 피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엉덩이나 허벅지에서 뛰어다가 여기를 붙여야 돼서 이제 또 살려줘야 되거든요. 여기도 화상 당해서 아파 죽겠는데 여기 또 뛰니까 여기 또 아프고 그리고 또 깨끗하게 낫지도 않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또 미국에서는 이제 인조 피부가 이렇게 개발이 돼서 판매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당시 뭐 30대 후반에 피 끓는 젊은 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 샘플을 구해서 이제 카이스트를 갔죠. 전공은 전기공학이었지만 해외 건설 현장 의무실에서 화상 환자들을 많이 접했던 황우찬 회장. 화상 환자를 위한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1993년 단돈 2,500만 원으로 창업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인체 조직 피부 이식제를 수입 판매하다가 카이스트와 함께 국산화해보자고 의기투합해 직접 개발에 뛰어듭니다. 3년 동안 밤낮 없이 연구하고 50억 원 가까이 투자한 끝에 드디어 아시아 최초로 인체 조직 피부 이식제를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요. 문제는 인허가였습니다. 국내에 아직 인체 조직 피부 이식제 관련 법규가 없어 허가받기도 판매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네, 많이 힘들었죠. 그때 당시에 개발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좋아했었죠. 근데 인허가를 진행하려고 하니 이제 법이 있어야지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법이 없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법이 무조건 안 된다라기보다도 법이 없다 보니까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차라리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지 그거를 따지고 들어서 할 텐데 법이 마련 안 되니까 그렇다고 또 불법이라는 법이 관련법이 없으니까 또 불법도 아니고 말리지는 않고 그렇다고 수출하도록 또는 판매하도록 지원이라든가 우리 보호를 못 해주니까 아주 불안하기도 했고요. 미국 FDA 승인을 받고 실사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생산업체란 평가까지 받았지만 제품을 판매할 곳이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체 조직 제품에 대한 국내 인식 부족 때문에 기증받은 피부로 장사한다고 언론에 보도되는 해프닝까지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제품에 대한 자신감은 참 많았는데 의사 선생님들도 너무 잘 만들었다. 미국 제품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기증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이다 보니 이제 기증된 피부를 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하니 그런 오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로 인해서 이제 그 언론에 안 좋은 이미지의 방송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허가보다는 판매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법보다 앞서서 제품 개발을 하셨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쨌든 그런 방식의 어떤 의료제라고 해야겠죠. 의료제가 없었는데 그걸 가장 먼저 만드신 거군요. 그렇죠. 과학이 항상 법보다 앞서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도로교통법을 만들고 차를 만들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차 타고 다니다 보니까 사고가 나니까 야 이거 도로교통법 만들자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지금 뭐 저기 스템셀 세포 치료제라든가 면역 세포 치료제 이런 것들도 지금 과학이 항상 앞서가거든요. 당시에 제품 개발을 딱 하고 나서 이거 너무 좋은데 한국에서는 판매가 안 되고 시장에 내놓을 수 없고 마음고생도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마음고생은 좀 됐는데요. 이게 뭐 이식제라는 저기 카테고리고요. 미국 FDA는 이제 인체 조직 이식제로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가 돼 있었는데 나 한국도 그렇게 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어는 약은 약사법,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두 가지 법만 있는 거예요. 인체 조직 이식제에 관한 법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어서 막 만들면 이거를 팔면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그랬더니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다. 법은 없으니까. 국내 최초, 또 아시아 최초 이렇게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리기를 할 때 꼴찌로 달리다가도 뒤돌아서면 1등이잖아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면 늘 1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경쟁이 심한 데 가서 같이 경쟁하는 거는 너무 힘들고 에너지도 뺏기고 성공할 가능성도 그만큼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지만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하겠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처음서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예. 한스 바이오메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인공 유방 보형물을 2002년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내 최초다 보니 관련 법규가 없어 인허가를 받기가 어려웠는데요. 2005년 해외 수출을 먼저 시작해 현재 전 세계 30여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인공 유방 보형물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자랑할 만큼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2015년 국내에서도 판매 허가가 떨어져 발빠르게 수입품을 대체하며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유방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용뿐만 아니라 유방 재건을 위한 인공 유방 보형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방 재건 수술이 갖는 의미는 여성 정체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을 갖다가 회복시키는 의미도 있지만 심리적이든 또는 육체적이든 신체적인 기질적인 변화가 유방 절제술 이후에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심리적인 또는 신체적인 회복술의 한 형태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 유방 보형물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접촉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딱딱해지는 부작용을 막는 건데요. 이곳에서는 전문화된 기술로 표면을 미세하게 평균 40마이크로미터의 텍스처로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이크로 텍스처가 갖고 있는 이 장점이 유방 재건 환자에게 있어서 구형 구축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통계적인 근거가 지금 현재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아마 2년 또는 4년 장기적인 안전성 및 안정성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어진다면 이 제품이 분명히 미래의 어떤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충격을 받았을 때 인공 유방 보형물이 몸 안에서 터지면서 주위 조직과 들러붙는 건데요. 과연 이곳의 인공 유방 보형물이 어느 정도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지 차량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예전 기술력으로 만든 보통 제품인데요. 2톤이 넘는 차가 지나가자 바로 터져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신기술을 도입한 제품인데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2톤이 넘는 차가 지나가도 멀쩡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해서 보니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이번에는 절단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절단을 할 경우 내용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건데요. 먼저 신기술이 도입된 제품입니다. 칼로 잘라도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에 비해 기존 일반 제품은 칼을 대자마자 아이고 내용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내용물이 흘러나오게 될 경우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보형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작용 이슈는 보형물 파열인데요. 이 체내에 삽입된 보형물이 파열되었을 때 내부에 사용된 충진제가 외부로 유출돼서 조직과의 컨택을 일으켰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른쪽 쉐 같은 경우에는 파열되었을 때 내부의 충진제가 밖으로 모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내에서 이렇게 쏟아진 오일이 조직하고 반응을 일으키면서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진보된 보형물로서 이런 코에시브 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제품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해온 한스 바이오메드. 지금도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신개념의 고분자 암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네, 저희 연구팀은
간암을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색조 물질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간동맥 화학 색전술에서 혈관을 막고 또 종양 부위에 항암제를 전달할 수 있는 색조 물질을 고분자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동원한 줄기세포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신개념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줄기세포를 가지고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이러한 베타셀로 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분화시키고 나서 이제 이 셀이 제대로 분화가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형광 다이를 이용해서 염색을 하고 있고요. 국내 최초, 아시아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를 향해 도약하고 있는 한스바이오메드. 앞으로 그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역시 사통팔달의 지혜를 살리고 그동안 성공했던 경험들을 살려서 그런 난치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저희들은 성공할 때까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의 역량을 집중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지속적인 매출액 성장과 순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가치를 높여 글로벌 바이오 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회사의 영업 현금 흐름을 개선해 가면서 매출액을 늘리는 전략을 추구해야 합니다. 현재 회사의 성장성, 수익성, 기술 개발 현황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의 강소기업으로서 손색이 없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의 인재상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열정이 넘치는 인재였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창의성이 있는 그런 인재들이 저희 회사에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인체 조직 산업의 선두주자 바이오메드 화이팅! 스키를 탈 때나 화재 현장을 진압할 때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장갑. 44년 외길의 장갑 하나로 세계 시장을 거머쥔 회사가 있습니다. 44년 후에 오로지 장갑에 관해서만 한국만 파는 회사로 있습니다. 세계 시장을 석권한 비법은 최고 품질을 향한 남다른 노력과 첨단 기술력. 반세기 가까이 외길을 걷다 그 뚝심의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이제 직장에서 보내야 될 텐데 직장 생활이 행복해야 되죠. 그런 행복의 바탕을 둘 때 어떤 창의성도 실현되고 자아도 실현된다고 보면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나는 아버지 역할을 할 때 행복하다. 그러면 그 관련된 부서에 어머니 역할을 할 때 행복하다. 그러면 그 관련된 부서에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회사도 도움되고 본인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